네, 여러분 지금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보고 듣고 계십니다. 네. 자, 되게 인상에 남는 기억이었던 것 같은 지난 대회, 네, 맞습니다. 주의사 의원 그때 다 당이 달랐나요, 세 분이 그러면? 저희 다 달랐죠. 그죠. 주의사 의원, 이경선 의원, 차승현 의원이 네. 북유럽에 갔다 와서 네네네.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주민 설명회를 했었죠 그때.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예. 보고서도 이렇게 나눠주고. 네네. 연수가 사실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약간 세금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 의원님들 저는 이제 처음에 저는 행운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너무 의정 활동 중에 그 몇 개를 꼽으라면 네.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게 제 국외 연수 갔다 온 건데 그때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과 또 차승현 의원과 주의사 의원이 가진 생각이 합이 들었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기뻤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도 저희가 각자가 서로 준비를 해서 나라를 선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실용적으로 좀 가자. 왜냐면 장거리를 가게 되면 비행기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게 돼요. 이동 시간이 더 힘들죠. 예. 근데 저희가 보고자 했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게 덴마크가 제일 가까운 데서 가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에 저희가 또 갔을 때는 일본을 갔던 것은 덴마크도 좋았지만 또 그 또한 좀 길이가 있더라 거리가. 그리고 또 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으로 어찌됐든 공부를 하고 지역을 가서 보니까 더 좋았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생산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역에 접목하는 것도 많아진 거고 그곳의 그 환경이나 우리 서대문의 환경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는. 왜냐면 가서 보면 다 좋죠. 새로운 걸 보니까.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게 적용이 될까?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저는 연수라 하면 어찌됐든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연수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몇몇 진보 정당에서는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일단 이거에 대한 얘기부터. 저는 가지 말자 가자로 선택을 한다면 네. 저희한테 준다면은 가자예요. 가자.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느껴서 오면 되는데 단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갔다 와서는 어떻게 뭔가를 해낼 것인가 의정 활동에 있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예요. 그때는 저희가 중국하고 수교가 되기 전이었어요. 아시안 게임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90년이었어요. 딱 네. 1990년에 제가 중국을 갔는데 90년이면은 그 당시에는 수교하기 전이죠. 그리고 또 해외여행 자유화도 되게 전 아니어서 아닙니까? 우리는 안기부에서 함께 갔어요. 안기부 요원들이 이제 그렇군요. 저희를 데리고 네. 갔는데 그래서 화장실 가도 같이 모두가 두두두두 갔는데 그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저희를 선별해서 갔는데 소논문을 썼었어야 됐어요. 소논문. 그러니까 예컨대 자기가 속해 있는 학과와 같은 걸 주제로 해서 가서 이제 여러 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뭐 건축학과도 있었고 가정관리학과도 있었고 뭐 미술학과도 있었거든요. 그거 테마로 쓰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뭐 가정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진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의식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테마로 나눠서 그걸 이제 썼고 또 연변 같은 데 갔을 때는 그 학교에 우리가 이제 지원하고 함께 토론도 하고 이렇게 다녀와서 저는 정말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의원이 막 시작이 됐을 때 이 연수를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가되 의미 있게 가라. 안 가는 또한 뭐 좋은 모습은 아닐 거다. 혼자 왜 돌연변이처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초선 때 제가 다른 의원들은 마지막 것까지 갔는데 저는 그때도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땡겨 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도 있었고. 근데 제가 갔을 때 이게 연수인가 하는 좀 내 양심에 좀 꺼리낌?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약간 관광이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거기 보면은 서류상의 그 일정과 현지의 일정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 아마 그래서 이분들도 다 이렇게 조사를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고민 중에 우리가 서대문 구에는 마지막 7대 회기 때 연수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한번 뒤집어졌었죠.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8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다행히 타 의원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함께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의미 있게 덴마크를 갔다 왔다. 그때 그 생각이 뒤집어진 든 거를 땡겨 쓴 거죠. 그치요. 실제 이게 무슨 노인지를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도 그게 지금 뭐 하는 건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뭐냐면 7대 그러니까 7대에서 8대로 교체를 7월 1일 날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해에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연수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7대 분들이 8대한테 쓰라고 냅둬도 될 것 같은 거를 땡겨다가 그냥 자기들이 그 선거 그쵸. 이후에 가버린 거죠. 그쵸. 사실 약간 조금 보기 그랬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좀 그랬었던 사건이 예. 그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연수를 그렇게 다녀왔고 그 다음부터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디 거버넌스 협회에 제가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상을 주셨어요. 이게 네네. 바람직하다고. 근데 이제 에피소드도 많았죠. 우리도 이제 연수를 갔는데 저희가 두 그룹으로 나눠졌었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저희 덴마크 가는 네. 팀, 미국 가는 팀이 네, 맞아요. 있었는데 근데 저희는 아무 뜻 없이 저도 몰랐어요.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직원들이 의원님들 가만히 그래서 뭔 소리야 했더니 우리 주의사 의원이 이제 유튜브를 그날 이제 우리 여기 왔는데 뭐 도시재생 이렇게 하려고 막 켰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우연찮게 또 어떤 의원이 미국 팀의 모 의원이 그걸 보셨나 봐. 그래서 이제 우리 스텝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에서 덴마크로 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라 니네. 왜? 이제 비교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은 덴마크 가기 전에 사전 설명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녀오겠다.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싹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일지를 다 공개하기로 했어요. 하루 매일매일. 그리고 다녀와서 피드백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출발하기 전에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상대 가시는 연수팀이.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그래서 그래 좋아 갔다 와서 하면 되지 하고 이걸로 시끄럽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서는 유튜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주연이 이렇게 했는데 또 그쪽에서 가만히 있어라 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갔다 와서 보고는 하기로 했으니 그때 저도 보고 하겠다 갔었어요. 이제 네. 하게 된 거죠. 네. 그 스토리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는데 나는 왜 그걸 두려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연수 가는 게 공개되는 게 뭐가 두려운지. 근데 이거 솔직히 무서운 거 자체가 약간 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관광이 뭐 관광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다르겠죠. 우리 뭐 제주도도 그렇잖아요. 네. 나는 내 해안도로만 타겠다. 네. 요즘 제주도를 수시로 다니면서 관광지 가지 않잖아요. 내가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싶다. 그치. 나는 물먹만 할 거야. 그치, 그런 사람도 있죠. 나는 카페촌만 투어할 네. 거야. 나는 맛집만 다닐 거야. 이렇게 있듯이 의정 활동도 내가 어쨌든 의원으로서 본질이면 또 주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최소한의 관광은 가족들끼리 가고 최소한 제가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조례를 만들거나 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정도의 긴 그 연수를 간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연수의 목적만 두시면 되지 굳이 관광의 목적을 둘 필요가 있나? 저는 뭐 관광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니 관광은 하되 A부터 Z까지 관광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한 일주일 가는데 이틀 정도는 관광하셔도 되죠. 근데 나머지 한 사나흘은 근데 연수를 가시다 보면 관광이 자연스럽게 돼요. 시청에도 가게 되고 의회 방문도 있다 보면 그게 관광이지 뭐예요. 단 뭐 우리가 놀이기구 탈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놀이기구가 잘 되지 뭐 이런 데가 놀이터 수준이지 그렇게 우리처럼 크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의회 가고 그렇죠. 뭐 시청 가고 이래도 그런 충분히 거고요. 뭐 또 가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쉬셔야죠.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렇죠.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 미술관이나 뭐 이렇게 뭐 미술관 가도 되고 또 걔들은 바자회 이런 뭐 이렇게 시장에서 아나바다 이런 동네에서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거든요. 그치. 그리고 관광이죠 그게. 또 놀이터를 갔더니 우리 놀이터도 그러겠지. 외국에 가면 다 신기하겠지만 놀이터를 갔더니 가족들끼리 나와서 노는 거지. 애들 뛰어노는 걸 보고 엄마 아빠가 또 다들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또 신기하니까 또 함께 그 자전거도 보게 되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신기하니까 자기 자전거 타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앉아서 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실질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쵸. 그 사람들의 생활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쵸. 거니까 그것 또한 공분이 연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필요는 하다. 단 뭔가는 한두 가지는 얻어와서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 사업에 됐든 뭐 조례
북유럽 갔다 온 건 제가 그때 그걸까지 보았는데 네. 뭐 일본 갔다 오신 건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네. 일본은 어땠나요? 그때? 일본은 제로 마을 에너지 네. 저탄소 네. 탄소 배출. 저희 커피숍에 갔는데요. 메모지가 없어요. 나 진짜 커피를 시키려고 했더니 이런 판에 써서 지워지 닦아지게끔 메뉴가. 그다음 냅킨이 없더라고. 냅킨. 우리는 냅킨 싸가져 있잖아요. 그쵸, 쓰레기통 그쵸. 냅킨 이렇게 이제 없고. 그다음에 커피 필터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샀는데 안 그래도 근데 그걸 사려고 했더니 아니래. 팔지 않는데 자기들도 그런 단체에 가서 사게 됐대요. 그러니까 일절 그 일회용은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데를 갔었는데 여기가 배출한 데 맞아.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오는데 사진을 네. 창문이 다 모양이 틀리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저는 저 처음에 이게 디자인이야? 뭐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보니 창문 틀이 다 다르다. 이게 디자인이냐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그 쓰레기 분리 배출한 이게 그 쓰레기 자원 활용이냐 했더니 활용인 거예요. 자기 집에 못 쓰는 창틀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센터 창문을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분리배출 한 데를 갔더니 뭐 금액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했더니 당신이 이걸 분리배출을 하면 탄소 배출의 얼마의 값어치를 절감할 수 있고 당신이 이걸 분리배출 안 해서 막 내놓은 것은 이것은 얼마의 소요비가 든다.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센터 안에는 내가 집에서 쓸모없는 가구, 옷, 그릇, 별의별 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저기다 자기가 적으면 자기가 필요한 걸 가져가라고. 그래서 외국인도 가능하냐, 나도 가능하냐 하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찬압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 너가 이걸 필요한 데가 있으면 가져가라. 그래서 저희 가지고 왔고요. 거기 이제 교육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냄새도 하나도 없고 정리정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깨끗하게 정리해 오면 이만큼이 절감이 되고 하지 않으면 이만큼 저희가 지출이 되고 이것이 다 함께 우리 공동의 자산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 제로 마을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좀 외진 데 있어요. 도예지가 있었던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한 배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에 관련된 다출산 지역에 갔더니 그분들은 출산의 결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생활 전체 주기적인 생활인 거예요. 노후까지. 그러니까 젊은 분들 가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을 가면 그 애들은 어르신들이 와서 봐주면서 일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떠나오고 싶지 않게끔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하나의 테마로 하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한번 요 연수만 갖고도 좋네요.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그 공부하는 자료를 드렸으니 저는 그렇게 좀 의원님들이 행했으면 좋겠다. 올해 지금 서대문구에서 최초로 저출생 뭐 지자체에 뭐 한번 뭘 만들겠더라. 저출생 관련된 뭐해서 용역하고 모르겠다고 지금 서대문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출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뭐 이렇게 느껴보시기에 좀 뭔가 저는 어떤 것들이 좀 서대문구에서는 좀 해보면 좋을 우리가 건지에 이제 대한 산후조리원 하는 건 정말 좋아요. 공공산후조리원. 네, 공공산후조리원 하는 건 좋았는데 그걸 더 확대하는 건 저는 좀 반대인 게 출산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죠. 시외로 제가 영광을 갔어요. 그걸 영광을 모델로 해서 영광에 이렇게 했다 해서 제가 영광에 가서 물어봤어요. 출산 안 하는데 산후조리원 50분이 없는 거예요. 50분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출산만 산후조리원만 아니라 영유아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큰 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잖아요. 그쵸. 출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 이 출산업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폐허되는 거 아니에요? 폐가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또 운영비가 지출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좀 안 갔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의 경험이 있는 요즘 분들하고 난상 토론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생 이 문제가 애만 난다고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서대문구 예를 들자면 출산을 했을 때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 다른 구보단 색다른 걸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색다른 게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어. 1000만 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먹히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출산을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뭐 총장님이나 우리 전체 자랑이 뭐예요? 저희 서대문은 9개의 대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대학과 어떤 연계를 할 것이며 어. 또 우리 산모가 출산할 때 병원 못 구하잖아요 지금. 그쵸. 병원 못 구해요 지금. 그러면 연대 세브란스와 어떤 걸 제휴할 수 있는 예를 건지 들면.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접종하잖아요. 네. 주사 접종할 예방접종할 때 때. 예방 접종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이 엄마 차량이 없는 집도 있을 거 그쵸, 아닙니까? 있죠. 근데 네. 얘를 안고 갈 수 없다 했을 때 그쵸. 어떠한 뭐 도우미를 보내줘서 함께 이동할 수 있게 한다던가 괜찮다. 아니면 찾아와서 애를 안고 간다던가 그렇지. 이런 뭔가 이들에게 믿고 서대문구에서 애를 낳으면 내가 참 내 삶이 평온해진다. 여성 친화도시가 그거 아닌가요? 그쵸, 여성에게 뭘 주겠다가 아니라 내 가정이 전체적으로 평온해지게 여성 친화도시인 것처럼 이 초출산 이 고민을 한다면은 그러한 약간의 섬세함,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서대문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그 내면에는 이렇게 섬세함이 숨어 있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뭐 예방 접종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애 이렇게 산모나 아니면 뭐 이럴 때 애를 안고 어딘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고 불편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이번에 뭐 주의원도 뭐 조례 뭐 부정 질문 하신 것 같던데 그런 부분처럼 육아 도우미 부분도 국가에서 해주는 그 일정 말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차라리 그 지원이 낫지 영양제 하나 더 준다고 뭐 저 애들 뭐 기저귀나 뭐 그런 지원 물질적인 하나 더 지원보다는 물질적인 사실 것보다는 내가 다 초보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처럼 부모님들하고 가까이 살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도예지로 이제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생활하다 보니 부모의 손길이 못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가사 이렇게 유아 도우미 왔을 때는 내 금전적인 게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저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냥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애가 이제 큰애가 30살인데 그 30년 전 세월에 그걸 체감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대가 변했어요. 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들이 꼭 필요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서대문 다음에 지원 사업이 가면 이게 잘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사실 뭐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도 이게 왜 해외를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도 제가 그걸 봤고 덴마크에 가서도 봤는데 미술실에 가면은 저희는 깨끗하잖아요. 저희 미술실에 학교에 가면 미술실 그렇죠. 네, 저도 근데 미술실인데 제가 덴마크나 가본 기억이 없었어. 일본 같은 데는 뒤가 완전히 그 우리 박스 있잖아요. 저런 이렇게 네. 택배 온 박스 네.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게 뭐냐 했더니 거기에다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그게 연습장처럼. 그게 재생인 거예요. 우리나라 난리 나죠. 엄마들 새 스케치북 안 주면 그 교장 탄핵 받을 걸요. 교육부 장관 탄핵 받을 걸요. 뭐라 하겠죠, 사실. 난리가 나죠. 우리 그 급식 갖고도 그랬는데 근데 그 덴마크에 갔을 때도 급식소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했더니 오히려 교장이 놀래던데요. 급식실이 왜 필요하냐고? 뭐 어떻게 이 아이의 알러지가 어느 선까지고 이 애의 그 식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학교가 알아서 그치. 당연히 내 애를 학교로 보낼 때는 내 부모가 그 정도는 해라. 도시락 정도는 싸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스에 뭐가 들어갔는지 이걸 일일이 체크를 우리도 못하는데 그랬을 때 보면 그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하죠. 최소한에. 그게. 예,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때도 웃고 그때도 다 당이 달랐고 민주당이 더 숫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웃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실정과 뭐 그 나라 실정이 다르니까 아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덴마크처럼 그렇게 되려면 엄마 아빠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을 좀 그러면 여유 있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저는 거니까. 복지가 잘 돼 있다. 네. 복지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와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은 세금이 70% 내지 않습니까? 그쵸, 50%에서 그쵸, 70%? 그쵸. 그래서 그게 많지 않냐고 했더니 어느 누구도 많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자녀의 복지가 달라지는데 그게 왜 아깝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고 가치가 틀린 거잖아요,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배고프고 못 살던 세대를 넘어와서 그 다음 부모 세대가 아유 뭐 맨땅에 헤딩이 없으니 내가 열심히 살아 니네를 이렇게 해줄 거야. 하지만 요즘 세대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애가 어리지만 저도 애들이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나는 물론 안 그러는 부모도 있겠지. 아니 애들도 재산이 많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보통 소가정 뭐 일반대는 뭐 부모들에게 의지 안 하고 자립해서 가려고도 많이 해요.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 계속 엄마가 좋은 거고 내가 좋은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애들이 크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어제 일주간에 냉장고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바깥 활동을 하고 네. 본인도 하니 이제 그 식량을 구입하는 걸 줄이자. 남자인데도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못 먹어서 버리면 쓰레기도 문제니 그러네. 그냥 이렇게 하자 좀 줄여서 하고 우리가 또 먹고 싶으면 요즘 너무 배달 문화도 또 잘 돼 있다 보니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 굳이 이제 많은 양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의 이제 결이 달라졌으니 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더 많은 해법을 제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청에서 그분들 좀 만나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낭비 예산이라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 관련된 것도 조금 더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왕 고민도 예산 필요한 집행하는 거고. 거 필요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네.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진짜 연수에 대해서 디테일한 얘기는 한번 한번 이렇게 진짜로 재밌을 테마를 것 같아요. 정해서 이렇게 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전화 말씀 듣고요. 네. 얘는 그 다음에는 저기 우리 구정 모니터 관련된 거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